예, 이제 합시다. 숙제는 잘 하고 계시죠? 숙제는 저는 항상 드려요. 이제 배운 데까지 풀었냐를 저는 물어보는 거고요. 저는 배운 데까지 풀어오라고 항상 얘기해 드리거든요. 네, 풀어오고 계시죠? 어느 날 갑자기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어제 했던 이야기들에서부터 조금 이어서 가볼게요. 일단은 이제 어제 지수함수라는 걸 배웠고요. 지수함수가 이제 보통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y는 a의 x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주어질 a 값이 1보다 클 것이냐 0과 1 사이에 있을 것이냐를 꼭 보셔야 돼요.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봐야 돼?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따라 그림이 너무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제 a가 1보다 클 때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셔서 이제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뭐 생각하셔야 돼요? 점근선. 점근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성질이 있잖아요.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차함수가 등장을 했어. 그러면 나는 그 이차함수라는 말을 딱 본 그 순간부터 반드시 어떤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되냐면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랑 같은 논리로.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나서는 내가 또 뭐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대칭성. 그 이차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이차함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뭐 있을까요? 판별식이라는 것도 있죠. 또 근각계수의 관계도 있죠.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이차함수라는 말이 딱 보인 그 순간부터 지금 말한 이런 거는 자동으로 떠올리신 다음에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해. 다음, 만약에 문제에서 1차함수가 주어졌어. 무슨 생각해야 돼? A의 부호죠, 일단. 왜?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가 다르잖아요. 부호를 봤어. 그 다음, 뭘 봐야 돼요? 구체적인 기울기를 봐야죠. 왜? 직선이 기울기라는 굉장히 특별한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울기에 따라서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함수를 배우든 로그를 배우든 삼각함수를 배우든 뭐 3차, 4차를 배우든 뭘 배우든 내가 그 말을 딱 보고 떠올려야 할 그 수단과 도구들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 얘도 이제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인지를 판단했으니까 난 여기에 걸맞는 이런 점근선 같은 애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꼭 잘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어제 y는 2x를 가지고 이제 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했는데 평행이동을 할 얘기가 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평행이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누구도 딸려가야 돼요. 점근선도 딸려가요. 이게 절대 별개가 아니야. 평행이동을 할 때는 내가 이 둘을 통째로 잡고 이사를 시키는 거라고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y는 2에 x 빼기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내가 주어졌다고 치면은 나는 얘를 보고 점근선을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원래 이 형태에선 점근선이 y는 0이잖아. 근데 플러스 n을 달아줬으니까 똑같이 따라가면 y는 n이 점근선이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 좀 더 붙이면 이제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는 정점이 뭐예요? 고정된 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정된 점은 뭐냐면 여기에 뭘 넣든지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다시 a로 바꿔줘도 이 함수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요. x자리에 m 넣으면 a의 0제곱이죠. 그럼 a 값과 무관하게 항상 그 결과물은 1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m,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날 거라는 것까지 체크하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이제 내가 y는 2x로 그냥 그릴게. 이게 y는 2x가 있었으면 대칭을 시키는 방법은 크게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을 시켜보면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y축에 대해서 찍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y축 대칭이고 얘 함수식을 적어보면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정도쯤으로 그려주면 얘를 갖다가 아래로 찍어줬으니까 y 값만 바뀌어서 y는 마이너스 2의 x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면 여기 있던 흰색의 그래프를 점대칭 이렇게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제가 왜 그렸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가 지수함수 모양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이 4개의 모양을 벗어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 게 없네. 네, 그냥 이렇게 4개예요. 이 4개 중에서 잘 고르시면 돼요. 문제를 딱 읽고 이 4개 중에 어떻게 생긴 걸까라고 빠르게 파악하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응용 좀 해보도록 하죠. 지수함수를 이제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뭐 사실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그냥 막 써봤어요. 얘를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얘를 빨리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이 4개 중에 그림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게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점근선 먼저 그릴게요. 자, 점근선 물론 상관없어요. 점근선 그리고 개형 그리셔도 되고요. 개형 그리고 점근선 그리셔도 되는데 저는 점근선 먼저 그릴게요. 그럼 난 얘 점근선을 알면 되잖아. 얘 점근선 생각하는 방법 없애면 되죠. y는 0이죠. 근데 붙이면 3칸 올라갔죠. 그럼 점근선이 y는 3이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무조건 잘은 모르겠지만 y는 3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이렇게 등장을 할 건데 나는 얘가 어떻게 생긴 걸 아냐면 얘 아니고 얘라는 걸 알죠. 그럼 얘라는 그림을 내가 여기에 끼워 넣으려면 여기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림이 무조건 어떻게 그려져?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주면 그림이 다 그려진 거야. 그러니까 딱 2개만 의식하면 굉장히 빠르게 그릴 수 있어. 뭐 또 예를 들어서 y는 2에 마이너스 x 빼기 10 이렇게 있어. 다른 걸로 할까요? 좀 헷갈리게. 그냥 2분의 1로 해봅시다. 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x예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내리면 그냥 2x죠? 2x니까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얘를 없애버리면 그냥 2x였는데 내가 10칸 내렸으니까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도 y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처리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쓱 그려주면 잘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2가지만 의식하면 점근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4개의 그림 중 무엇일 거냐만 잘 의식하시면 빠르게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 얘기가 33페이지에 있는 그 본교재 33페이지에 있는 33페이지가 아닌데? 미안해. 33페이지가 아니고요. 25페이지에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기라는 내용을 한 거예요. 그냥 뭐 별 얘기 없어요. 그냥 점근선 잘 의식하시고 그림 4개 중에 그냥 맞는 거 잘 끼워 넣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얘기를 할 건데, 밑에 크기에 따른 지수함수 그래프의 비교. 이게 뭐냐면 이제 너네가 공부를 처음 하니까 헷갈려 해. 뭘 헷갈려 하냐면 누가 더 위에 있을 것이냐 또는 누가 더 위에 있을 것이냐. 위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를 그려볼게. 그럼 내가 y는 2x를 그리면 이게 대충 요 정도 하고요. 여기를 0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0,1이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3의 x를 같이 겹쳐서 그릴 거야. 그러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을 대입을 해봐. 그럼 1을 대입을 하면 2의 x 같은 경우는 여기 1,2가 찍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3이 찍힌다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0보다 큰 쪽에서는 3의 x라고 하는 애가 무조건 더 뭐 해야 돼?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3의 x라고 하는 애를 그린다라고 치면 이게 0보다 큰 쪽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그리는 게 맞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으로 갔을 때도 주황색이 더 위에 있을 것이냐가 문제야. 일단 아니야. 왜 아니냐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2분의 1이야. 얘는 3분의 1이잖아.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아. 그러니까 주황색이 어디로 가야 돼? 더 아래로 가야 돼. 그래서 이 주황색을 어디로 가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도록 그려주는 게 맞아. 그래서 이 둘의 크기 관계가 어디서 바뀌는 거야? 이 점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 부르기로 했어? 정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래, 정점을 기준으로 크기 관계가 뒤바뀌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로 가볼게. 얘를 가보면 이제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원래 헷갈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해봅시다. 그럼 2분의 1의 x를 먼저 그리면 2분의 1의 x를 그리면 내가 대충 요 정도쯤으로 그냥 그릴게. 여기 0을 찍죠.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해서 0을 찍죠. 자, 그러면 내가 0보다 큰 쪽에서 얘와 얘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을 것이냐를 보면 되는데, 그럼 넣어보면 되잖아. 1 넣어봐. 1을 넣으면 얘는 2분의 1이고 3분의 1이잖아.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잖아. 그럼 얘가 더 어디로 가야 돼? 아래로 깔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아래로 그려줘야 돼.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2고 3이니까 얘가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는 이런 느낌이 돼야 돼.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들리죠. 당연하게 들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당연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잘 봐.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밑이 2였고 여기에 해당하는 밑이 3이었지. 흰색에 해당하는 밑이 2분의 1이었고 주황색에 해당하는 밑이 3분의 1이었지.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1, 4분면 기준으로, 잘 들어. 1, 4분면 기준으로. 1, 4분면이 뭐야? 여기지. 1, 4분면 기준으로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올라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외우기가 쉽다는 얘기야. 다시. 지수함수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크든 0과 1 사이에 있든 무관하게 1, 4분면에서는 밑이 커지면 위에 있어. 얘도잖아. 맞지? 정신을 잘 차리고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또 헷갈려. 그러니까 2분의 1과 3분의 1에서도 2분의 1이 크고요. 3과 2 중에서도 3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가 그려야 될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큰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를 하는 그림이든 감소를 하는 그림이든 지수함수는 1, 4분면에서 무조건 크면 위에 있어요. 그러면 2, 4분면에서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돼요. 2, 4분면에서는 1보다 큰 밑에 대해서 지수가 커지면 아래로 떨어지고요. 0과 1 사이에 있는 밑에 대해서도 2, 4분면은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똑같아서 외우기가 쉬워요. 화살표를 잘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 느낌을 잘 기억해. 1, 4분면에 있는 게 무조건 더 큰 거야. 더 위에 있는 거야. 더 위에 1, 4분면에 있는 게.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중에 로그 함수 할 때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로그 함수는 역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을 y는 x로 대칭시키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딱 한 번만 숫자 넣어서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다시 복습하시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써져 있는 글을 잘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죠. 얘는 패스할게요. 자, 센으로 가봅시다. 센으로 가서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지? 319번까지 했나요? 그죠? 319번까지 있는 문제 중에서 몇 개만 좀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312번 한번 지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요. 함수 얘의 최대값이 4분의 1이래요. 지수함수처럼 생겼죠.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절대값이 붙은 함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어떤 함수일 뿐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얘는 지수함수의 형태이면서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a가 0보다 크다고만 했고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나는 그걸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언급이 없으니 나는 두 가지로 다 나눠서 풀면 돼요. 근데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증가하고 있는 지수함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를 만든 사람은 얘를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물론 이건 시험 때 쓰시고요. 지금은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a가 1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먼저 풀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a가 1보다 크다고 하면 주어져 있는 지수함수는 위에 절대값이 있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커지는 형태여야 맞아요. 그런데 이 써져 있는 애를 잘 보니 y는 a의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2라고 하는 얘 같은 경우는 잘 보니 절대값이 있어서 뭘 해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범위를 나눠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범위를 나눠줘야 되잖아. 그럼 범위를 나눌 건데 그 나누는 기점이 어디야? 1이죠. 1. 1을 기점으로 1보다 클 것이냐 작을 거냐잖아요. 자, 식을 귀찮아서 안 쓸게. 그냥 바로 그릴게. 그러니까 잘 들어. x가 1을 기점으로 이 그림이 갈릴 걸 아니까 난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1을 기점으로 이렇게 그냥 바로 그려버릴 거야. x가 1보다 크다고 하면 x가 1보다 크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뭐로 나오냐면 x 플러스 샬라샬라지. 맞지? 뒤에는 상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어차피 나는 그러면 a의 x의 형태가 될 거고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이후로 그림이 어떻게 될 거야? 커질 거야. 맞아? 오케이? 커질 거야. 그 다음 1보다 작아졌다고 쳐봐. 정신 차려. 자, 1보다 작아졌다고 쳐봐. 그럼 여긴 내가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x 샬라샬라잖아. 그럼 a의 마이너스 x 샬라샬라인데 난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 뭐 2의 마이너스 x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면 감소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쪽은 증가하고 이쪽은 이렇게 줄어들면서 왔었기 때문에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대충 이런 식이 돼야 맞는 거야. 그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난 얘를 다 그리지 않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그리래. 그럼 이제 고민이 들 수 있는 게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가 이제 누가 더 멀리 있냐? 당연히 얘가 멀리 있잖아. 근데 이제 들 수 있는 고민이 이 둘이 그래서 대칭이냐지. 그러니까 대칭이어야 대칭이어야 얘가 뭐니까요? 여기가 가장 커질 것이고 여기가 가장 작아질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대칭이냐고. 이 두 그림이 대칭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될까요? 원래는 그런 걸 해봐야 돼요. 우리 예전에 그 선대칭 함수 프린트 그런 프린트가 있었던 건 기억나니? 한 35번째쯤 프린트에 가면 선대칭 점대칭 해가지고 뭐 있어 뭐 샬라샬라 하면서 그때 다 했지만 기억이 전혀 안 날 것 같아서 요약을 하면 선대칭일 것 같긴 하잖아. 그럼 확인만 해보는 게 좋겠지. 그럼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해보면 될 거야? 내가 1일 때의 값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냥 2일 때 한번 넣어보고 마이너스래 0일 때 한번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0 넣고 2 넣고 나온 함수값이 1치하면 대칭인 게 확실하겠지. 그럼 2 넣어봐. 야, 2 넣었어. 1 더하기 2잖아. 3이지. 0 넣었어. 1 더하기 2지. 3이네. 맞겠네. 대칭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일 때가 무조건 뭐야? 더 큰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게 최대값이라고 하면 되고 이 식에다가 얘를 넣은 게 1 넣은 게 최소값이라고 하면 될 거야. 맞아? 자, 그러면 해볼게. 나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어.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 마이너스 1 넣으면 a에다가 4제곱이네요. 근데 얘가 몇이 돼야 되는데 4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계산하면 a 값이 나올 거야. 문제가 있어. 난 a가 1보다 크고 싶었어. 근데 얘는 아무리 계산해도 a가 1보다 클 리가 없어. 어떤 0과 1 사이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이거이면서 이걸 리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틀렸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틀렸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 경우 뭐 하면 돼? 얘로 하면 돼. 자, 그럼 얘일 때 그림이 얘랑 똑같이 생겼을 것이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되죠. 일단 결론은 아니에요. 결론은 아니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이 범위 안에서도 결국 나는 어디를 기점으로 그래프를 볼 거야? 1을 기점으로 그래프를 볼 거야. 그러면 x는 1이라고 하는 애를 대충 1점 찍어 놓고, 자, 1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x 샬라샬라잖아. 그럼 a의 x 샬라샬라잖아. 근데 나는 a가 0과 1 사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감소하는 친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선 감소할 거 아니야? 그냥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쪽으로 가봐. 얘가 음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x 샬라샬라니까 a의 마이너스 x 샬라샬라인데 a가 원래부터 0과 1 사이였으니까 역수치해주면 증가해야 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그럼 최대값이 여기죠, 여기. 그러면 얘는 뭐예요? 내가 1 대입했을 때 값이죠. 그럼 1 대입한 게 4분의 1이다 하면 되겠죠. 그럼 1 넣어주시면 돼요. 1 넣어요. a제곱이 4분의 1이래요. a가 2분의 1이니? a가 2분의 1이래요. 그럼 a가 2분의 1이야. 난 뭐 하고 싶었어? 최소값을 찾고 싶었어. 최소값은 여기잖아.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으세요. 그럼 a의 4제곱인가요?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 넣으면? a 4제곱이죠? 그러면은 a의 4제곱. 4제곱? 왜? 나 뭐 틀렸어? 뭐야? 미안해. 쏘리. 마이너스, 여기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2로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4제곱 맞잖아. 맞잖아. 너 뭐야? 그럼 4분 4제곱? 16분의 1이잖아. 맞잖아. 암살자가 여기 있는데.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도 결국에는 이게 지수함수와 관련된 문제니까 난 A의 부호를 반드시 봤어야 한다는 얘기, A의 부호라기보다는 크기를 봤어야 된다는 얘기고, 아쉽게도 여기선 점근선이 쓰이지는 않았죠. 근데 좀 더 어려웠으면 쓰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319번을 같이 해볼까요? 여기다 다 풀 수 있을까? 319번. 정역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줬고요. 함수 샬라샬라를 줬는데 딱 보니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이대로는 풀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뭘 해주면 좋아요? 치환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내가 치환할 대상은 뭐냐면 3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를 치환할 거니까 3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를 제가 t라고 좀 치환을 할 거고요. 그럼 치환을 했다고 치면 밑에 있는 걸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1인가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t에 대한 이 참수로 바뀌었고 이 t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범위라는 게 생겨. 왜냐면 나는 이 3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함수를 전부 다 함수값으로 갖는 게 아니라 지금 x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제한을 시켜서 얘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생겼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찍히는 값이 뭐인지 실제로 조사를 해야 얘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3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가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막 찍으면 그냥 여기 뭐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여기 3이 있을 테니까 여기 있을 때가 가장 큰 값이고 여기 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2를 내가 지금 이게 3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에 찍히는 값이 9예요. 3을 넣어볼까요? 3을 넣으면 찍히는 값이 27분의 1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 3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있는 x값들을 대입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y값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y값을 t라고 하는 거니까 이 t라고 하는 애가 27 이하 9 이하이면서 27 이상 27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 참수를 다 그리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 했죠. 얘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1 있잖아. 그러면 대충 여기 27분의 1 있고 여기에 9가 있을 테니까
이제 얘 넣고 얘 넣어서 최대 최소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단순하게 치환을 하면 범위를 생긴다를 넘어서서 그 범위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어제 것까지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본 교재로 가셔서 20, 28 지우고 갑시다. 일단 오늘 거는 이제 쉬워요. 근데 이제 왜 어렵냐면 이제 오늘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에 자신이 문제거든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 뭐가 기억이 안 나냐면 방정식을 똑바로 못 풀거나 또는 이제 그 근의 분리 아니면 근의 위치라고 하면 아나? 그 왜 있잖아. 뭐 무슨 뭐 이참수가 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네 마네 막 하면서 막 무슨 뭐 PQ 사이에 근이 있고 없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런 게 나와.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되게 쉬워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여전히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기 때문에 지수가 들어가서 뭘 체크하면 돼요? 밑 체크하시면 돼요. 밑이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 그것만 체크하면 되게 쉬워요. 할 게 없어요. 어제는 집 가서 생기부를 5명을 썼어. 원래 6명 쓸라 했는데 또 타협했어. 5명 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제 뭐 보셨어요? 응? 어제 뭐 보셨어요? 뭘 봤냐고? 예. 나 어제 뭐 본 게 없는데? 유튜브? 유튜브? 나 뭐 봤지? 제 알고리즘을 또 공개하는 건 또 약간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대단한 거 안 봤는데? 네. 나 어제 뭐 했지? 뭐 집 가서 그냥 수업 준비 좀 하고 그러게 나 뭐 했냐? 딱히 한 건 없는데 왜 안 말라? 어제 2시 넘어서 잔 사람 손 하나 둘 셋 2시까지 공부를 하다 자는 건가요? 그러면 1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자신과 타협을 하셨나요? 그런 것 같군요. 잠을 좀 잘 자. 진짜로 잠을 잘 자야 돼요. 왜냐면 지금 같은 생활을 3학년 때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살 거면 그래도 돼. 아니, 올해만 살 거면 그래도 너네 근데 내년에도 일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대로라면 풀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진짜 이 생각 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잘 먹어. 부모님이 막 뭐 주면은 막 이딴 거 안 먹어도 된다 막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제발 감사합니다. 다 먹고 진짜 잘 자야 돼. 핸드폰 1시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 이 생활을 3년 이제 1년 했죠? 2년 남았어.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늘 하던 얘기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너네처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12시면 보통 잤고요. 아침에 한 6시 한 40분쯤 일어나서 아침 대충 먹고 학교 가고 그리고 집 오면 한 5시 안 됐고 게임 좀 하다가 수학하고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그게. 그래도 12시에 안은 거의 잤던 것 같아요. 보통 12시, 늦어야 12시 한 반. 난 처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너네랑 얘기를 하는데 저 어제 3시간 잤어요. 근데 왜 3시간을 자지? 여기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 아니 그 생각을 했어. 처음 왔으니까 나도 모를 거 아니야. 그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는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지는 다음으로 가죠. 자, 지수방정식. 못한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그 좋은 방법으로 잘 해보자, 화이팅 하자 이런 얘기야. 자, 지수방정식. 지수방정식은 뭐냐면 지수가 들어간 방정식이에요. 끝. 다 했어요. 뭐만 알면 되냐면 이제 지수 방정식이니까 지수 위에 어떤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수 위에 어떤 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말처럼 어떤 등식이 등장해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뭔가 그런 구조가 나야 될 테니까 이런 식이 주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이냐?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냥 애초에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이 같으면 문제될 게 전혀 없겠죠. 그죠? 이거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불만 없죠? 이거 당연한 얘기야. 불만 있을 수가 없어. 당연한 얘기야. 물론 사실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가면 안 되는데요.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의욕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이렇게도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얼레벌레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A 조건이 있어요. A 조건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지수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너 이 얘기 왜 했어? 나 안 할라 했는데. 문제에서 지수부등식이라고 했는지 부등식이라고 했는지는 구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 1학년 때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은 다르지. 2차 부등식처럼 생겼지만 최고참 계수가 0이 돼버리는 바람에 2차식이 아닐 수도 있지. 그런 느낌이야. 지수부등식이라 했으면 A는 1이 아니면서 0보다 커야 돼. 근데 그 말이 빠지면 1일 수도 있죠. 같은 논리야.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만약에 문제에서 지수부등식을 안 했으면 A 값이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냥 뭐 당연한 얘기니까 뭐 예를 들어야 되나? 그래, 예를 들어보자. 예시 2에 3x 더하기 1은 2에 x제곱 더하기 1 해를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뭐 하면 될 것 같아? 위에 있는 거 두 개가 같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뭐 푸는 거야?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뭐 나오니? 0과 3이니? 다 풀었어. 이제 우린 지수 방정식을 마스터한 거야. 됐지? 끝이야. 이런 내용밖에 없어. 좀 이따가 문제 한꺼번에 같이 풀게. 지수 부등식하고. 근데 이제 지수 부등식은 좀 달라. 왜 다르냐? 이제 밑 때문에 그래. 이제 지수 방정식은 그냥 같아 버리니까 뭐 밑이 1보다 크든 작든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지수 부등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A의 fx라고 하는 것보다 A의 g의 x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얘를 보고 그냥 무식하게 fx보다 gx가 크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하면 이제 틀려.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A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크면 이 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A가 1보다 작아지면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작을 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바뀌는 게 당연하게 보이시나요? 그죠? 바뀌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얘는 이제 감소하는 그림이니까 이 구조가 말이 되려면 여기에 G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F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전혀 의심할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부등식을 풀 때도 난 뭐만 잘 보시면 돼요? 얘를 잘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줬는데 A가 뭔지 안 알려주고 문자로만 줬어. 나 그럼 뭐 해야 돼? 또 나눠야 돼. 오케이? 그럴 수 있는 거야. 문제가 어려워지면 얘인지 얘인지를 네가 구별해서 잘 풀고 심지어 이거일 때도 답이 나오고 이거일 때도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이해했으면 뭐 나머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뭐 지수부등식이라면 이런 거겠죠? 얘 풀라는 거예요. 풀 수 있을 것 같잖아. 뭐 하면 돼? 그냥 위에 게 더 크면 돼. 만약에 여기가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뭐 하면 돼? 방향을 바꿔주면 돼. 끝이야. 자세한 문제는 좀 이따 풀도록 하죠. 한꺼번에 밑에 여기까지 갈게요. 이제 특수한 형태라고 해서 특수한 형태. 이제 뭐가 특수하냐면 문제에서 AX가 반복될 때 AX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제 우리가 이미 했죠. 그 맨 마지막 유형 317번부터 319번까지 그래서 치환이라는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복이 되면 우리가 그 주어지는 AX라고 한 애를 이제 T라고 적당히 치환을 해주면 된다. 근데 치환을 하고 나면 뭐가 생길 수 있다? 범위가 생길 것이다. 생길 것인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이 X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안 해주면 0보다 크게 되겠죠. 왜? AX라고 하는 건 대략 요 정도의 느낌을 생겼잖아. 그리고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뭘 한 거냐면 그 Y 값을 T라고 둔 거니까 그 Y값 전부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는 제약이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X에다가 뭐 마이너스 3부터 뭐 2까지라고 예를 들어 줬어. 그러면 나는 이 A의 X라고 하는 함수의 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서 이렇게만 봐야 되니까 그거에 해당한 T도 이만큼만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뭔가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특수한 형태가 뭐냐면 이런 형태예요.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가 반복될 때가 있어요. 좀 이따 문제로 나올 거예요. 일단은 반복될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반복되면 우리가 치환을 할 거예요. T라고. 근데 이 T의 범위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T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가 문제예요. 일단 어떻게 구하냐? 일단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산술기하 평균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 보도록 하죠. 혹시 산술기하 평균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진 않겠죠? 이런 거예요. A 더하기 B가 2배의 루트의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1이 돼요. 서로 역수잖아요. X값과 무관하게 이게 그냥 1로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2 이상이 나와요. 난 그걸 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T가 2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구조가 반복이 되면 T라고 치환을 하되 2 이상이라고 하는 치환 범위가 그러니까 그 새로운 범위가 생기겠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버전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하고 다시 문제 풀러 가도록 합시다. 320번 같이 해보죠.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생각하면서.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얘죠. 근데 이제 곱셈 공식이 살짝 필요하죠. 곱셈 공식이랄 것도 없긴 해요. 사실 뭐 하면 돼요? 그냥 얘 제곱한 게 얘 약간 변형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내가 얘를 T라고 해볼게. 그럼 T라고 한 순간부터 일단 뭘 적어줘야 돼? 반드시 범위를 적어줘야 돼.
근데 아까 했던 우리 이야기에 따라서 t가 2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자, 내가 이제 얘를 t로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얘를 t로 바로 하긴 뭐하고 t를 제곱을 하면 뭔가 비슷하게 나오잖아. 비슷하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t를 제곱한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의 2배가 등장을 해버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이만큼 빼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새로운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럼 2차 함수니까 뭐가 돼요? 이제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 함수를 내가 2 이상부터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돼요. 됐죠? 이거 풀면 돼. 화이팅! 잘하면 돼. 자, 그 다음 장으로 갑시다. 326번.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값은, 자, 그러면 방정식은 크게 조심하실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은 적어 볼까요? 5루트 5에다가 x제곱을 한 게 25에 x 더하기 1이래요. 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단 좀 기분이 안 좋죠? 왜 안 좋아야 될까요? 밑이 안 같아요. 밑이 같아야 우리가 위에 거를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주면 돼요? 밑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지수 방부등식을 할 때는 반드시 밑 통일하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고요. 밑 통일하시면 돼요.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잘 같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5로 만들어 볼까요? 왜냐하면 둘 다 5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5의 2분의 3이고요. 얘가 뭐냐면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5만 남겨놓고 다 열로 줘버리면 되겠죠? 그럼 줘버리면은 5에다가 2분의 3의 x제곱의 형태가 될 거고 5에다가 2의 x 플러스 1의 형태가 될 테니까 나는 위에 얹어져 있는 얘랑 얘가 같다고 하면 잘 풀리겠죠. 화이팅! 잘 푸시면 돼요. 그 다음 328번 328번을 보시면 방정식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샬라샬라. 자, 4의 x 더하기 4의 2 마이너스 x가 10이래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자, 일단 뭘 하고 싶어져야 할까요? 치환을 하고 싶어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의 x라고 하는 한 덩어리와 여기 분모에 4의 x라고 하는 형태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4의 x라고 하는 것을 치환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에서 x에 대한 제한을 따로 주지는 않았죠. x에 대한 제한을 안 줬으니까 이게 될 수 있는 값 전부 다를 나는 가져오면 되고 그럼 t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가 t죠. 그 다음 t분의 16이죠. 맞아? t분의 16이야. 이게 10이죠.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t를 하나씩 곱해주면 2차식이 되니까 기분이 좀 더 좋겠죠. 물론 암산이 되면 암산으로 하셔도 되고요. 2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문제 많이 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안 되면 그냥 합시다. t제곱 더하기 16은 0 2랑 8? 2랑 8이에요? 그러면 2랑 8이면 답이 8 빼기 2는 아니겠죠. 8 빼기 2가 답이 아니야. 왜 아니야? t가 8이랑 2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풀면 t가 2나 8인데 나는 문제에서 뭘 해달래? 문제에서 잡아놓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이 방정식 x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해당하는 x를 다시 가져와서 그 둘을 구해줘야 알파 베타지. 이건 알파 베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환을 했을 때는 내가 임의로 내 맘대로 한 거니까 다시 돌려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 다시 돌려줍시다. 나는 이게 4의 x잖아요.
그러면 x가 2분의 1, 2분의 3. 헷갈리면 다 이제 2로 바꾸어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익숙해지시면 2분의 1과 2분의 3에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2분의 3하고 2분의 1인데 두 개 빼라며 1. 됐네요. 됐네요. 다음 유형 12는 버리세요. 물론 풀었으면 잘하셨고요. 그냥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여러분의 학습 의욕을 꺾고 싶지는 않아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죠. 풀 수 있으면 푸시고요. 그 다음 335번 335 x의 x에다가 x의 8제곱이라고 하는 게 x의 x의 제곱이래요. 너 나가. 뒤로 서 있어. 저기 가서. 서서 들어, 서서.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넌 버티고 있는 게 아니야. 넌 갔어, 이미. 너 지금 중도하차 했다고. 야, 우리 몇 번 모기로 했어? 335. 오, 진짜네. 오케이. 나이스. 자, 합시다. 335. 자, 얘를 풀어보도록 하죠. 뭐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고만 했지 다른 언급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제가 좀 그래도 뭔가 x가 돼 있으니까 합쳐보도록 하죠. 이렇게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평범한 지수 방정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밑이 일단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좀 그래서 일단 평범한 애는 아닌데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좀 생각이 필요해요. 다행인 건 그래도 x로 같긴 하죠. 그러면은 일단 밑에가 같으니까 위에가 같으면 문제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잘 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추정해 보면 돼. 일단 밑은 같으니까 위에 게 같으면 돼요. 그럼 8 더하기 x가 2x니까 x가 8이 돼요. 그럼 이제 8이 하나만 될 것이냐. 모든 근의 합이라 했으니까 이제 8이라고 했다가 모든? 아닌 것 같네 해서 이제 다시 찾아보는 거죠.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내가 위를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냐? 밑에밖에 없어요. 왜 밑을 건드려야 되냐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예를 들어 x 자리에 내 맘대로 2를 넣어. 이럼 되겠냐? 위가 다른데? 될 리가 없어. 물론 운 좋게 될 수도 있지. 문제를 막 그렇게 만들었으면. 근데 이제 여기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주면 제일 좋냐면 여기에 넣는 걸 1이라고 해버려. 그럼 1의 어쩌고는 다 1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x가 1이 돼요. 그래서 더하면 9예요. 이건 너무 운빨 아닌가요? 운빨이죠. 운빨인데 너무 운빨 문제가 조금 그래서 얘를 단순하게 줬죠. 이 정도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거를 개떡같이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보통. 이런 건 운빨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만 더 합시다. 336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빨리 할게. 빨리. 336. 자, x 빼기 2에 x 빼기 5는 6에 x 빼기 5래요. x는 2보다 크다만 줬어요. 자, 멀리서 잘 쳐다보니 일단 위에가 같네요. 그럼 얘가 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랑 같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x가 8? 끝일까요? 또 있을까요? 뭘 해보면 좋을까요? 지수가 같아지는 방법도 있겠죠. x에 몇 넣으면 돼요? 5 넣으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 18이겠죠. 그죠? 18 곱하래요. 40이래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